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령연구소 소장 설령호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광고가 들어와서 그 광고 먼저 소개해 드리고 컨텐츠를 한번 시작해 볼 건데요. 광고를 주신 인터넷 끝판왕 감사합니다. 저희 연구소의 발전 기금에 일용할 양식으로 쓰겠습니다. 자, 아무튼 자, 오늘의 광고입니다. 인터넷 끝판왕에서 모르면 못 받는 통신지원금 80만원 설치 당일 즉시 입금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내가 내는 월 요금에 포함이 돼 있는 거라 이거 안 받으면 결국에는 나만 손해를 보는 거라고 하네요. 통신지원금 80만원에 합리적인 요금 설계로 결합 할인 72만원까지도 놓치지 않고 챙겨준다고 하는데요. 꼭 가입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 견적만 받아봐도 스타벅스 커피 기프티콘을 증정해 주시고요. 현금 사은품을 혹시라도 더 주는 곳이 있다면 차액 150%를 보상한다고 하는데 다른데 알아볼 필요 없이 믿고 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365일 상시 상담 가능하고요. 1666-2372번으로 전화하시거나 더보기란에 고정 댓글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못 받은 지원금 찾아갈 수 있는 기회니까 한번 꼭 확인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인터넷 끝판왕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오늘의 컨텐츠를 한번 진행해 볼 건데요. 요거는 제가 한 번쯤은 여러분들한테 조금 보여주고 싶었던 컨텐츠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예능 중에 벌거벗은 한국사, 벌거벗은 세계사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는데, 한국사와 세계사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마냥 책상 앞에 앉아서 선생님들 막 이렇게 강의 듣다 보면 물론 재밌기도 해. 근데 잠이 또 오죠. 잠도 오고 이걸 내가 왜 듣고 있어야지. 그런 경험이 좀 있죠. 근데 이 벌거벗은 한국사 세계사를 저는 보면서 이 정도로 내가 집중해서 역사 공부를 했던 적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재밌게 봤어요. 왜냐? 강의 내용도 재밌고 또 무언가 눈에 보이는 게 있으니 더 집중이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봄맞이 기념 설령연구소 새로운 프로젝트입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이거 제가 대학교 때도 이렇게까지 안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걸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참 진짜 내가 방송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들. 자, 한번 보실까요? 짜잔! PPT로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도 다학교를 물론 제가 대전대학교 사회체육학과 1, 2학번으로 입학을 해서 약 1년 반 정도, 그러니까 한 학기 다녔어요. 한 학기 다니고 자퇴했어. 그때 뭐 교양 과목에 PPT 만들기 막 이런 게 있었었어. 그리고 우리 전공 과목에도 PPT 만들기 이런 게 있었는데 내가 그때 PPT를 만들 줄 몰라가지고 그냥 메모장에다가 막 써가지고 발표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요즘에 세상이 좋아져서 그런지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해도 이렇게 PPT 만드는 법이 있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더 좋은 전달을 해드리기 위해서 PPT를 만들어 왔습니다. 생애 두 번째 PPT를 나이 33살 먹고 32살 먹고 만들어 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격투기 에이징 커브예요. 에이징 커브,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해? 에이징 커브? 뭐 여러분들이 뭘 알아? 에이징이 뭐 저기 옛날에 막 그런 거 있잖아. 여러분들 뭐 삼겹살 뭐 드라이 에이징.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니야. 이 에이징이 뭐냐면은 나도 잘 몰라. 에이징이 영어로 뭔 뜻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에이징 커브는 알아. 그래서 오늘 그 에이징 커브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자, 에이징 커브 발표자 멋쟁이 설령호입니다. 자, 에이징 커브란 스포츠에서 선수가 늙어서 능력이 감퇴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늙어서 감퇴할 수도 있고 뭐 나이에 따른 노화를 겪음으로써 나이가 들면서 운동 능력도 성장하고 감퇴를 하는데, 그 정도를 분석해 함수 그래프로 수치화하면은 포물선이 커브 모양을 그린다고 해서 만들어진 용어래요. 그러니까 뭔 소린지 나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냥 스포츠 선수가 늙어서 능력이 감퇴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스포츠 선수, e스포츠도 스포츠고 마인드 스포츠, 뭐 바둑, 장기, 체스, 뭐 오목, 그다음 또 뭐 있어? 마인드 스포츠, 술 게임,
모든 스포츠 게임에는 다 에이징 커브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좀 대표적으로 UFC나 격투기 팬들은 나는 개인적으로 이 선수가 에이징 커브가 딱 세게 왔던 거야.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토니 퍼거슨 형님, 이 형님이 에이징 커브가 진짜 겁나 세게 왔어. 처음에 등장했을 때 그 엘쿠쿠이의 모습, 에? 팔꿈치로 상대 찢어가면서 웃고 피 튀기는 걸 즐기던 그 광전사의 모습, 그때 우리가 퍼거슨 형님한테 얼마나 열광했습니까? 얼마나 열광했어. 시 차세대 라이트급의 주자다, 개왕권 토니 퍼거슨, 엘쿠쿠이, 낫도깨비, 진짜 도깨비 그 자체였어요, 형님은. 근데 박수 칠 때 떠났어야 돼. 어느 순간 갑자기 무너지기 시작하더니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기 시작해서 결국에는 8연패인가요? 8연패를 하고 UFC를 떠나갔는데 GFL이라는 우리 정다운 선수가 또 앞으로 활약하는 그 GFL이라는 단체에 가서 또 격투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이징 커브가 와도 이 형님의 그 전사의 심장은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퍼거슨 형님의 뭐 향후 계획을 늘 응원합니다. 아무튼 에이징 커브는 스포츠에서 선수가 늙어서 능력이 감퇴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자, 격투기 선수에 있어서 에이징 커브는 의외로 늦다고 해요. 제가 이거를 뭐 우리 PD님이랑 같이 조사를 좀 했는데 개인적으로 격투기 선수가 에이징 커브가 왜 늦은 편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많은 격투기 선수들이 오히려 늦은 나이에 챔피언이 되거나 아니면 늦은 나이까지 되게 많이 활약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복싱으로 따지면은 버나드 홉킨스, 조지 포먼 이 형님 두 분이 있는데, 버나드 홉킨스 형님은 심지어 늦은 나이에 격투기에 이 복싱에 임관을 했어요. 임관을 했다 그래야 되나? 버나드 홉킨스 형님은 늦은 나이에 복싱에 데뷔를 했어요. 이 형님이 어릴 때 이 환경을 좀 보니까 막 살인 전과에도 역류돼 있고 막 그 수감 생활도 10년을 넘게 했대. 근데 이 형님이 수감 생활 도중에 홉킨스 형이 수감 생활 도중에 복싱을 배워서 그때 이 재능을 본인이 깨닫고 수감 이후에 출소 후에 프로복싱에 데뷔를 한 케이스인데 약 25년간 활동을 합니다. 25년간 활동을 하면서 막 사형 집행인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정말 대단한 활약을 보여주고 무려 40대 후반에 은퇴를 해버렸어. 그러니까 20대 때 복싱에 입문을 해갖고 40대 후반까지 진짜 엄청난 업적을 세우고 은퇴한 사람이야. 그리고 복싱이라는 개념 자체가 여러분들 머리를 계속 때리잖아. 머리를 계속 때리는데 머리를 맞으면 맞을수록 우리 뇌세포가 죽기 시작하고, 그 뇌세포가 죽으면 어떻게 돼? 반응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하거든. 반응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해. 그래서 대표적인 UFC 인물은 누가 있죠? 앤더슨 실바, 투신이라고 불러왔잖아. 투신 앤더슨 실바. 처음에는 진짜 막 포레스트 그리핀 잡아버리면서 진짜 노가드, 노룩 펀치 죽여줬어요. 근데 한 번 딱 지고 나니까 에이징 커브 세게 와가지고 어떻게 됐죠? 다 없어졌잖아. 예전에 그 모든 반사 그 카운터 치는 그 능력들이 현저히 떨어지기 시작했다고. 그런 거 보면은 버나드 홉킨스 형님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나는 이 형님이 그리고 심지어 에이징 커브가 와서 은퇴했다기보단 그냥 나이가 많아서 은퇴를 한 것 같아요. 나이가 많아서. 그래서 뭐 격투기 선수는 의외로 에이징 커브가 늦은 편이라는 말에 부정할 수 없다고도 저도 생각을 합니다. 요런 거 보면은.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조지 포먼 형님입니다. 조지 포먼 형님. 이 형은 이 조지 포먼 선생님이라고 불러야지 이제는. 왜냐면은 이게 또 얼마 전에 또 타계하셨죠. 진짜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복싱 선수 중 한 분이셨는데, 이분 진짜 다큐멘터리 옛날에 봤던 게 기억이 나. 조지 포먼 선생님은 다큐멘터리에서 조지 포먼 선생님한테 아니 요번 챔피언전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저는 송아지를 들고 산을 올라갈 거고요, 나무를 패면서 훈련을 한다고. 그래서 이게 무슨 뭐 진짜 그리스 로마 신화에나 나올 법한 그런 훈련 방법을 하는 사람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송아지를 들고 산을 올라가고 엄청 큰 장작 그 나무를 그냥 막 도끼질 해갖고 막 부셔버리고 그런 훈련을 하시더라고. 이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조지 포먼 선생님 이두가 2두 3두가 지금 머리보다 더 커요.
이런 펀치로 사람을 두들겨 패니 나만 아겠냐고. 이 거의 뭐 민지 다짐육 만들어 버리는 거지. 요런 주먹으로 사람 때리면은. 또 조지 포먼 선생님은 1969년에 프로 데뷔를 합니다, 여러분들. 빅조지 포먼에 보면 나와요. 근데 아마추어는 더 이전부터 했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갖고 온 자료는 프로 데뷔 이후, 프로 데뷔부터 제가 이 자료를 갖고 온 거예요. 1969년에 프로에 데뷔하셔갖고 1977년까지 프로 생활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때 왜 두 번이 끊겼냐면은 조지 포먼 선생님이 무하마드 알리 선생님한테 패배를 하신 이후에 진짜 방황적인 생활을 겪으셨어. 빅조지 포먼 영화를 보시면 알아요. 방황적인 생활을 겪으면서 진짜 무분별하게 싸움만 하고 다니죠. 내가 알기로는 이때 당시에 뭐 4대1로 복싱 경기를 하셨던 걸로 또 기억이 나요. 1라운드 한 명 KO시키고 2라운드 KO시키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경기도 진행하셨는데 어느 날 심장마비가 갑자기 와. 조지 포먼 선생님. 어느 날 심장마비가 딱 갑자기 와. 심장이 실제로도 멈추셨대. 근데 그때 예수님을 그 심정지가 왔을 때 만나고 만나면서부터 조지 포먼 선생님이 이때부터는 종교 생활을 시작하세요. 기존에 본인이 젊었을 때 갖고 있던 그 힘들을 주체하지 못하고 남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었던 거를 반성하시면서 목사님 생활을 하십니다. 목사님 생활을 하면서 약 10년간 종교인의 활동을 하셔. 그러다가 본인이 운영하는 뭐랄까 조금 보육원 같은 느낌? 보육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지역 불량 청소년 교화 센터 같은 거 운영을 하셨어. 근데 중간에 이제 자금 운영이 되게 안 되기 시작하면서 교화 센터가 문을 닫기 직전까지 딱 가. 그때 내가 이걸 살려야 될까? 이걸 어떻게 살려야 될까 생각하시면서 그래, 내가 다시 잘하는 걸 하러 가야겠다라고 하시면서 다시 했던 게 복싱입니다. 복싱을 다시 도전을 하셨어요. 그래서 1997년도에 은퇴를 하시기 전까지 이 배 나온 그릴 아저씨라고 그랬어요. 이 햄버거 아저씨가 다시 복싱에 데뷔를 해서 챔피언에 또 등극을 합니다. 그게 46살인가? 그때 챔피언에 등극을 하셔. 그러니까 에이징 커브가 내가 볼 땐 조지 포먼 선생님은 심장마비로 한번 왔다가 10년 동안 이 종교적인 귀화를 하시면서 그거를 치료를 하시고 다시 데뷔해서 챔피언이 되신 거야. 그러니까 에이징 커브를 종교의 힘으로 극복하신 거지. 선생님은. 그리고 우리 글로버 테세이라 형님. 야, 저는 이 글로버 테세이라 형님 진짜 얀블라코비치 잡아낼 때 소름이 돋았어요. 진짜 소름이 돋았어요. 그 블라코비치 당시에는 진짜 라이트 헤비급 극강의 챔피언이라고 막 불릴 정도로 엄청난 선수였는데 얀 블라코비치를 리어네이키드 초크로 잡아냈단 말이야. 근데 이 테세이라 형님의 또 스토리를 들어보면은 눈물 없이 들을 수가 없어요. 막 진짜 불법 체류자로 막 미국에서 쫓겨나고 브라질 가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진짜 가슴 아픈 그런 어떤 최첨단 미세한 그런 사연이 있는데 근데 이 형님이 진짜 꾸역꾸역 하면서 막 6연승 하고 하면서 당대 진짜 엄청난 선수랑 다 싸웠어. 이 형님은 그 늦은 나이에 존 존스랑도 싸우고 진짜 앤서니 존슨이랑도 싸우고 그때 그 당시에 미친 새끼들이랑 다 싸웠어요. 저 형님이 그렇게 꾸역꾸역 해갖고 42살에 타이틀전에서 승리를 했어. 그리고 또 심지어 방어전까지 했어요. 방어전에서 프로아치카를 상대로 진짜 겁나게 잘 싸웠는데 마지막에 그 말도 안 되는 초크 당해갖고 지시고 다시 한번 자마이랑 타이틀전을 가졌는데 제가 볼 때는 테세이라 형님은 프로아치카전 끝나고 에이징 커브 오신 것 같아. 프로아치카전 끝나고 에이징 커브가 와갖고 자마일 때는 이미 이제 모든 몸의 능력치를 다 갖다 쓴 상태라 그때 조금 아쉽게 패배를 했는데 나는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 그래서 격투기 선수의 에이징 커브는 의외로 늦은 편이라고는 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이거 정리하면서 느낀 건데 이 세 분의 공통점이 있어요. 대머리예요. 세 명의 공통점이 다 대머리야. 그리고
이 에이징 커브 늦다고 딱 그 조사를 했을 때 그냥 인간 자체가 강한 사람들이야. 에이징 커브가 문제가 아니라 인자강이야. 인자강이고 대머리야 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펀맨을 보면은 훈련을 너무 빡세게 해서 머리카락이 다 빠졌다 그러잖아요. 이게 에이징 커브가 늦은 격투기 선수들의 특징은 다 대머리다.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강하다. 원펀맨이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에이징 커브 이후의 삶, 요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신체 능력이 저하된 이후의 삶을 우리가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에이징 커브가 위험한 게 단순히 운동 능력이 떨어진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일할 능력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이 심리적인 박탈감이 함께 온대요. 특히 격투기의 경우는 에이징 커브로 인한 패배가 인대 관절 뇌 손상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선수 이후의 삶을 위해서라도 은퇴를 과감히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에이징 커브가 찾아와. 근데 내가 이거 그만두면 뭘 먹고 살아야 되지? 진짜 이거 그만두면 내가 뭘 해먹고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이거를 쉽게 놓을 수 없다고 하네요. 이 삶 자체를. 그리고 저도 좀 느끼는 거지만 격투기라는 게 쉽게 포기를 못해. 이 격투기가 나한테 주는 도파민이 엄청나거든. 그러니까 이 경기장에 들어갔을 때 관중들의 함성과 환호성이 그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거야. 진짜 미치게 만들어. 그래서 그 삶을 계속해서 그리워해. 근데 나는 이미 꺼물었어. 이미 나는 격투기 에이징 커브가 와서 신체적인 능력의 결함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걸 못 놓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은퇴는 과감하게 결정해야 돼요. 우리가 첫 번째 봤던 토니 퍼거슨 형님처럼 계속 이 영광의 끈을 잡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영광의 끈을 계속 잡고 있으면은 더 큰 타격 데미지를 입으면서 그 에이징 커브가 더 심해지면서 뭐랄까 조금 부작용들이 굉장히 많이 발현이 돼요. 지금 이 사진에 되게 지금 무하마드 알리 선생님이랑 쉐인 카인 이 선수 사진을 둔 게 왜 그러냐면은 무하마드 알리 선생님이 실제로도 말년에 파킨슨병으로 굉장히 많이 고생하셨어. 이 뇌 손상을 많이 입으시면서 파킨슨병으로 고생을 되게 많이 하셨어.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쏴라해 그 명언을 남기신 알리 선생님도 에이징 커브 이후에 몸의 능력의 저하가 오면서 결국은 파킨슨병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고, 이 쉐인 카인 아까 제가 말한 원펀맨, 진짜 이 쉐인 카인이 원펀맨이에요. 쉐인 카인 처음에 UFC 등장했을 때 챔피언전까지 가는데 10분도 안 걸렸어. 그냥 저 주먹에 두드러 맞으면 다 죽어버렸어. 저 주먹에 두드러 맞으면 다 뒤졌다고. 근데 어느 순간 에이징 커브 세게 오더라고 쉐인 카인도. 실제로도 은퇴 후에 뇌 손상이 너무 심하게 와갖고 지금 치매기가 좀 심하대. 치매기가 심하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에이징 커브라는 게 물론 아까 이 전에 뭐 조지 포먼 선생님, 버나드 홉킨스, 뭐 그다음에 글로버 테세이라 같이 100% 몸으로 직결되는 경우가 있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들은 에이징 커브가 이 사람들처럼은 안 왔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 에이징 커브로 인해서 몸이 고장이 났을 때는 그 부작용을 늘 감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격투기뿐만이 아니라 부모님 세대분들도 은퇴 후에 건강이 망가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몸 관리는 항상 평소에도 충분히 해줘야 된다. 근데 중요한 건 이 격투기라는 종목 자체가 여러분들 이 성적을 유지하기 위해서 혹은 내가 성적을 더 잘 내기 위해서는 진짜 엄청난 양의 훈련을 요구하거든. 엄청난 양의 훈련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격투기 선수의 삶을 옆에서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은 와 저렇게 살면 진짜 골병 나겠다 요런 말을 많이 해. 심지어 저도 제가 이 훈련하는 거 우리 회원들이 보면 관장님 좀 쉬엄쉬엄 하세요 이런 말까지 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꼭 에이징 커브만이 아니더라도 평소에 내가 훈련을 너무 심하게 하니까 저도 주말에 안 쉬어주면 몸이 너무 아파요. 이런 하찮은 저도 몸이 너무 아파. 막 허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막 그래. 그래도 훈련을 계속 나가는 거야. 근데 이런 몸으로 은퇴를 했을 때 몸이 안 아프고 배겨?
왜냐? 나이가 들면 근육도 노쇠되잖아. 근육이 내 신경을 잡아주면서 이 아픔도 조금 덜하게 만들어주는 역할도 하긴 하는데, 은퇴했을 때 몸 관리를 계속 해주지 않으면은 더 큰 부작용이 따르는 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그러잖아. 뭘 하나를 가지려면 뭘 하나를 버려야 된다. 운동도 적당히 하면 건강의 목적으로서 우리가 재미있게 즐길 수 있지만, 우리 같은 뭐 직업적인 격투기 선수들은 이 운동이 개념이 건강의 개념을 뛰어넘어 버린단 말이야. 다다익선 많을수록 좋다고는 하지만 과유불급입니다. 넘치면은 늘 화를 불러요. 아마 그게 난 딱 에이징 커브 이후의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 영광을 다시 한번 내가 누리고 싶은데, 내가 몸이 노쇠하고 옛날에 실력이 안 나오니까 단체를 많이 이적을 하는 경우가 많아져요. 혹은 뭐 종목도 이전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주니어 도스 산토스 형님, UFC에서 숫사자라고 불렸던 그 엄청난 형님도 결국은 UFC 방출돼서 난 은퇴할 거야 했는데 아직도 싸우고 있다니까. 앤더슨 실바 형님, 투신으로 불렸던 그 형님도 나 은퇴할 거야 그래놓고 아직도 싸우고 있다니까. 복싱경 가서 아직도 복싱을 하고 있어. 그리고 저기 뭐야, 베어너클에 넘어가서 활동하는 사람도 많아요. 루크 라콜드도 그랬고. 그러니까 이 과거의 영광을 내가 계속 누리고 싶다는 거야.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박수 칠 때 떠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조금 더 그 사람들 머릿속에 극강으로 남을 것 같아. 예를 들어 조르주 생피에르 형님처럼. 진짜 우리는 아직도 GSP 형님 생각하면 최고잖아. 하빕도 그렇고. 이후의 삶을 되게 많이 잘 관리해서 정말 건강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삶은 영원하지 않다. 영광의 삶은 영원하지 않다. 그런 말을 좀 해드리고 싶네요. 자, 결론은 어떤 분야든 세대 교체는 존재합니다. 잔인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그게 현실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 그게 현실인데 어떡해. 그래서 어떤 분야든 세대 교체는 존재하고요. 잔인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현실은 잔혹하니까요.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인생은 게임이 아닙니다. 왜냐? 세이브가 없거든요. 저장이 없어 인생은.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빨리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격투기 선수로서 뭐 우리는 팬이잖아. 에이징 커브가 왔다고 욕하지는 말아야 돼요. 뭐하러 욕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 선수의 살아온 업적과 커리어를 인정해주고 마지막을 위해서 진심으로 박수를 쳐주는 게 격투기 선수로서 혹은 뭐 우리가 격투기 팬으로서 가져야 될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정상에 오르지 못하고 에이징 커브로 은퇴하는 선수들이 엄청 많아요. 진짜 많아. 토니 퍼거슨 형님도 하빕이랑 그렇게 싸우고 싶어 했잖아. 근데 결국엔 잠정 챔피언으로 끝났어. 당시에 진짜 싸웠으면 나도 어떻게 될지 몰랐겠다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되게 아쉬운 거야. 이게 시간이 길어지고 훈련하는 빈도가 많아지니까 본인 스스로 몸이 골아 떨어져. 몸이 곤다 그러잖아. 그래서 그게 되게 안타까운 그 점이 많죠. 퍼거슨 형님이 진짜 안타까워. 난 그래서 퍼거슨 형이 진짜 안타깝고, 그래도 우리가 그런 사람들 보면서 항상 와, 저 형님 저렇게 아직까지도 싸우면서 사네. 그런 거 보면서 우리가 항상 동기부여를 받고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게 그게 맞지 않나. 자, 오늘은 또 새로운 PPT를 가지고 오면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좀 해봤는데 어떻게 보셨을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요게 제가 처음 만들어보는 PPT라 설명도 좀 부족하고 그리고 여러분들께 어떻게 말씀으로 좀 전달이 와닿았을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요런 컨텐츠를 이제 조금씩 세분화해서 많이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들, 여러분들이 알고 싶었던 것들을 이렇게 또 글로써 사진으로서 보여드리면서 간략하게 또 설명을 해드리는 그런 주제로 여러분들께 좀 더 다가가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댓글에 이렇게 물어봐주고 알고 싶은 게 있으면은 내가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다음 편도 좀 기대를 해주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에이징 커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다음 주제로 전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령호 연구소 소장 설령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인터넷 끝판왕 꼭 관심 가져주세요.